안녕하세요. 조쌤이와 수다 조쌤입니다. 오늘은 부산 동명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최승진 교수님과 함께 틱장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틱장애 하면 초등학교 학부모님들께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제가 한 26년 정도 학교 생활을 하면서 주로 초등학교 학생들이 좀 주로 많았고요. 그 다음에 네. 중학생, 그 다음에 저는 성인이 된 60대 아저씨도 본 적이 있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틱장애 하면 틱이 무엇인지 혹시 교수님께서 정의와 그 정상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틱은 이제 불수의적이다라고 하는데 무의식적으로 몸이 움직이거나 아니면 음성으로 나타나는 그런 증상을 이제 틱 증상이라고 하는데요. 틱 증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음성 틱, 또 다른 하나는 운동 틱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 음성 틱과 운동 틱은 불수의적으로 내가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나타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운동 틱은 몸을 움찔거린다거나 어깨를 들썩거리고 또 이렇게 인상을 찌푸리는 이런 행동들이 불수의적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음성 틱으로는 뭐 킁킁 소리를 낸다든지 내가 기침 소리를 낸다든지 이런 식의 음성 틱, 그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성인분인데, 이제 저하고도 상담을 몇 번 한 분인데, 교수님 말씀대로 이렇게 어깨를 계속 들썩이고, 네, 저는 또 한 분은 입을 이렇게 아예 계속 이렇게 시간대별로 이렇게 벌리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네, 성인들도 틱이 계속 이렇게 지속이 되는구나, 네. 이런 생각을 들었거든요. 네. 뭐 아이들은 킁킁거리거나 뭐 기침하는 거는 학교에서도 주로 좀 많이 봤는데요. 그러면 교수님 이렇게 이 틱장애가 생기는 원인이 또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틱장애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이제 신경학적 문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뇌 구조 중에서 이제 피질하 구조라고 저기 뇌 안쪽에 기저핵이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운동과 관련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제 운동 억제가 제대로 안 되었을 때 나타나는 그런 문제가 가장 일차적인 문제이고요. 부모님들이나 주변에서 이 틱의 원인을 심리적인 것으로 보는 경향들이 있으신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뇌의 문제다라고 할 수 있고 이런 심리적인 변인들은 그 틱의 증상들을 보다 더 심각하게 하거나 증상들을 더 악화시키는 데는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심리적 변인이 아니라 바로 뇌의 신경학적인 문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네요. 네, 저는 이때까지 그 좀 심리적인 영향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역시 뇌 기능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교수님, 틱에 또 이렇게 다양한 종류들이나 있을 것 같은데 네. 좀 자세하게 설명해 네. 주십시오.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운동 틱과 음성 틱, 그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제 일과성 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틱이 나타났다가 또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보통 한 1년 정도를 두는데요. 그렇게 이제 일과적으로 나타난 틱이 있고, 또 이제 만성 틱이라고 해서 이제 1년 이상 지속이 되는 틱을 만성 틱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음성 틱과 운동 틱이 같이 나타나는 것을 이제 뚜렛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이런 경우는 음성과 운동 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도 뚜렛 증후군 중에 예를 들어 내면의 분노감, 화, 그 다음에 성적인 그런 이제 욕설 이런 것들이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들썩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뚜렛에서도 관찰될 수 있고요. 이런 이제 틱들은 앞서도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어린아이들에게서 많이 관찰이 되는데 성인기가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없어지는 경우들도 있고 그 틱 증상이 이제 계속 지속되는 이제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네. 제가 그 교육청에 이제서 근무했을 때 그 초등학교로 순회를 나간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틱이 있는 아이들을 친구들이 계속 놀리고 이러는 걸 보고 제가 이제 그때 틱이 좀 굉장히 좀 치료도 좀 해야 되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특히나 또 어린아이들은
친구가 자꾸 킁킁거리거나 이렇게 뭐 어깨를 들썩이거나 자꾸 이 행동을 하니까 이 놀림의 대상, 따돌림의 대상까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중학교에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치료가 좀 빨리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들을 해보는데요. 그러면 치료에는 또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앞서 제가 이제 틱이 기본적으로 신경학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접근법도 치료적 접근법도 이제 생물학적인 접근법이 가장 기본이 됩니다. 항도파민제를 주로 많이 쓰거든요. 그런 이제 약물 치료를 가장 기본으로 틱 치료에 사용이 되고 있고요. 심리적인 요인도 상당히 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틱이 있는데 어떤 심리적인 부담이 되거나 스트레스 상황이 되거나 정서적으로 조금 이제 힘든 그런 상황일 때 틱이 악화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심리적인 변인들을 잘 다루어야 되는데 특히 틱을 하고 있으면 주변의 아이들이나 또래 애들이 많이 놀리거나 또 네. 부모님들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합니다. 오히려 틱에 대한 치료는 심리적인 요소에서는 그것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즉 신경을 잘 쓰지 않게 그렇게 하는 이제 부모님이나 주변의 태도가 필요로 하고요. 또 이제 긴장 이완하는 요소들 이런 기법들이 심리치료적인 기본 요소로 활용이 되고 스트레스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또 틱 치료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학생들이 이제 친구들을 계속 놀리고 이러다 보니까 부모님께서 이제 상담을 오셔가지고 아이를 계속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더 심하게 이제 이렇게 아이가 또 이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틱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무시하는 정도? 네. 그냥 지나가는 걸로 이렇게 네. 부모님의 태도가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네, 꼭 좀 부모님들께서 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 생활에 대한 어떤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있으면 교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우선은 틱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이제 네. 틱 문제를 보고 너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또 어떤 낙인을 찍는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병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학교 선생님뿐만 아니라 또 학부모님들도 학교에서 아이들에게도 이제 틱의 정확한 이유나 증상이나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이 좀 필요로 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학교 장면에서는 이제 또래들이 이제 그 틱 있는 아이들을 따돌리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교육을 그렇죠. 지지적인 그런 긍정적인 환경을 학교 장면에서 조금 만들어주는 것 이것도 중요한 개입 방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틱 자체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아이가 일생생활에서 생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부모님 또 선생님 또 친구들이 같이 이렇게 노력해 주는 것이 틱 치료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함께 즐겁게 좀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다 같이 함께 우리가 이 문제를 또 연구도 하고 이렇게 의논을 해야 될 이런 필요성은 반드시 있어 보입니다. 네. 교수님 오늘도 정말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또 다른 주제로 교수님 한 몇 번 더 만나 뵈도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 이렇게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부산 동명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열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상담 공부도 하고 심리 공부를 해서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가는 사회가 되는 것이 가장 건강한 사회고 우리가 바라는 사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교수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네, 고맙습니다.